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제강점기까지의 과정을 쭉 배워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1910년대 이후부터 1945년대까지는 우리 민족 역사에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무단통치기간, 그 다음 이후 문화통치기간, 그리고 민족 말살정책입니다. 1910년부터 언제까지가 무단통치기간이냐면요, 3.1운동이 일어날 때를 무단통치기간이라고 보고요,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후에부터는 문화통치기간입니다. 그리고 1929년대까지고요. 그 다음 민족말살정책은 1929년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단통치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단통치 기간 제일 중요한 건 헌병경찰제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헌병경찰제도라는 건요, 지금의 경찰과는 다릅니다. 즉, 군인처럼 옆에 총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일반 경찰의 일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헌병들이 경찰의 업무를 대신했던 거예요. 군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심하게 매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헌병경찰제도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헌병경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조선태형령이라는 것도 시행했는데요. 조선태형령은 바로 매질을 하는 거죠. 원래는 갑오개혁 때 이러한 심한 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켜서 조선태형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 출판을 절대로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왜?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언론이나 출판이나 신문 같은 것을 아예 발간하지도 못하게 억압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화통치기간에 가게 되면 조금 바뀌게 돼요.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농가 밭의 크기를 또는 주인을 찾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빠진 나머지 땅들을 총독부에서 사들여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에 팝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싼값에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내어주면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농민들이 많은 토지를 잃어버리는데 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자신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 특히 농부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할 수 있는 절차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회사령, 마찬가지로 회사를 세우는데도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총독부의 허가가 있었어요. 자, 제1차 교육령, 우리나라 교육과정처럼 일제강점기 때도 교육령을 내려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하지만 1919년에 3월 1일날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문화통치로 바꾸냐면 조선인들은 힘으로만 억압해서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위험성이 있구나. 그러면 약간 정책을 바꿔서 얘들을 약간 다독이면서 끌고 가보자 라고 하면서 문화통치로 바꾸게 됩니다. 이 문화통치가 우리한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친일파를 양성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감시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족을 기만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얘들 뒤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교묘하게 수작질을 하는 게 바로 문화통치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병경찰제도에서 얘들도 그러니까 취지를 바꾼다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보통경찰제, 일반경찰제로 바꿉니다. 하지만 경찰의 인원수와 예산이 3배 이상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서 경찰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시험에서도 경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도표로 내놓고 이 시기 때 있었던 일로 타당한 것을 찾으세요, 또는 틀린 것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문화통치기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론과 출판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줬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억압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신문도 한글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사회운동과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적절하게 탄압을 하기 위해서 만든 치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치안을 쉽게 말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호해주고 이런 치안이 아니고요, 일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해가 되는 요소를 확인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탄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
일본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섬이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일본 본토로 가져가기 위해서 말로는 너희들이 쌀을 많이 만들어내면 너희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2차 교육령, 1차 교육령 다음에 문화통치 기간에 2차 교육령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이때는 일본도 이제 서서히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국 신민화 정책, 즉 일본의 국민과 우리 조선의 국민은 하나다. 내선일체라고 해서 너희는 우리 자랑스러운 일본 천황폐의 폐하의 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해서 오로지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놋그릇이나 쇠붙이들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 다 가져가 버려요.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모두 뼛속 깊이 다 빼먹어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요구합니다. 왜? 일본인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게 돼요, 사실은. 그 다음 우리의 아픈 역사인 위안부도 이 민족 말살 정책 안에 들어갑니다. 왜? 전쟁 준비를 해야 했고 노동자들 필요했고 일본 군인들에게 안 좋은 위안부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적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노르개감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이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줘야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자 옆에 보게 되면 애국 계몽운동이란 말인데 계몽이라는 건요 불을 밝히다는 뜻입니다. 즉 일반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듯이 우리가 이들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게 바로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대표적인 단체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단체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오히려 단체는 이름 많지만 단체 이름을 다 외우기엔 여러분들 힘이 들고요. 첫 번째 보안회입니다. 보안회는 일본 정부가 황무지 개간권이라고 해서 땅을 개발하는 개간권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걸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반대해서 이들의 반대를 이끌어냈던 그 단체가 보안회였습니다. 그 다음 헌정연구회가 있는데 이 헌정연구회는 나중에 되면 대한자강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이 사람들은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민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신민회예요.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특히 양기탁 같은 경우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기도 했는데 얘들은 나중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결사단체는 나중에 그 만주에 있는 만주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짓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민의 비밀결사 행동이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싫겠죠. 그래서 105인 사건을 통해서 해체되게 됩니다. 이 105인 사건은 뭐냐면요. 일본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사건을 105인회, 그러니까 신민회를 배후에 잡아두고 이 신민회에 소속되어 있는 105명을 끌고 가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105인 사건으로 지도층이 없어진 신민회는 자연스럽게 해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지역,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빚이 있었던 우리나라를 빠르게 빚을 갚아서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최초로 시작됐던 국제보상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1910년부터 1945년도까지의 세 차례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정책 이 세 시기에 따라서 있었던 일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무단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 또는 문화통치에 있었던 일 지금 제가 적어놨죠. 구별해서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도 조금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신민회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들었던 이 비밀결사단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